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저의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을 정말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정말 뭔가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저의 생각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줌도 안 되는 그 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저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미래 한국당 대표직을 이 시간 이후 사퇴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했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1월 2일 날 부출마 선언을 하고 저의 국회의원 생활 마지막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까 하는 어떤 푸른 꿈에 젖어갖고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으로부터 미래 한국당의 이 대표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거의 여러분으로부터 닷새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닷새 이렇게 저는 고사하다가 마지막 황교안 대표께서 전화를 해서 또 강하게 권유를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이 정치 생활의 마지막 당에 대한 봉사일 수가 있겠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려면은 비례대표 당선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충정에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잘해보고자 열심히 뛰어왔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 비례대표 공천도 전에 없이 이전에 우리가 비례대표는 돈 공천, 일실 공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차단하고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비례대표는 이런 그림이 정말 바람직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전 자유한국당, 지금의 통합당에서 영입했던 많은 그 인재들을 530여 명의 신청자와 똑같이 객관적인 잣대에서 우리 공관위원들이 심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합당에서 불만을 표출을 했고 그러한 불만은 저희에게 커다란 압력으로 물론 작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매 정당이고 나중에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 정당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통합당이 원하는 이 선거구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원하는 이런 어떤 그런 이 모양새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첫 안에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좋은 분들이 더 많고 우리 또 공관위에서 젊음, 전문성, 또 전투력 이런 컨셉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황교안 대표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관위에 전권을 줬고 그 결과 잘못된 것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다시 재심을 요청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왔던 그 공천 비례대표 후보 명단 그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저희도 다시 고쳐서 네 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이 공관위에 전권을 줬고 독립적으로 심사를 했고 거기에 여론상 문제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최고위에서 그것을 제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어제 그것이 나왔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는 앞으로 임기가 국회의원 임기가 두 달여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음 20일 때도 국회에 있다면은 저의 작은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떠날 사람입니다. 떠나는 자가 무슨 욕심이 있고 무슨 훗날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정말 좋은 공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저의 생각은 16년 정치를 해왔지만은 저의 그 생각은 그냥 어린 왕자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가스로운 자들의 그 행태 저는 막히고 말았습니다. 정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밀실 공천을 없애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좋은 후보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선사를 하고 그러한 인물들을 갖고 통합당에도 좋은 이미지로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당의 인사들이 저의 그 작은 꿈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첫 번째 명단을 계속 보고 또 봤습니다. 참 잘한 공천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번은 넘게 봤습니다. 괜찮은 공천이었습니다. 젊은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에게 시기와 질투일지 몰라도 비난을 받을 때 좀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왜 1년도 안 되는 변호사 경력을 갖고 비례대표를 받을 수 있냐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저는 그 젊은 변호사가 참 억울하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젊은 변호사, 여성 변호사를 만난 적은 없지만 유튜브 등 그분이 행했던 연설이라든지 토론, 고등학교 때 했던 토론 같은 것은 정말 뱀입니다. 참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은 어떤 그 댓글 같은 데 보니까 제 지인의 딸이라고도 나왔더라고요. 참 그 대학교 강사를 하던 분을 제가 이 판에 모셨는데 참 억울하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제 후배였던 신동화 아나운서는 앞으로 10년을 더 다닐 수 있는 그 좋은 직장 MBC를 버리고 문재인 좌파 정부로부터 적폐로 몰린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 언론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참 억울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윤주경 관장님입니다. 그분은 저도 공관위원장도 정말 맨 앞순위를 얘기해 오던 분이었는데 공관위원들 중에 젊은 위원들이 있었는데 그 윤주경 관장님이 지금 우리의 젊음과 전문성과 전투력에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내가 왜 이게 후순위냐고 물어봤을 때. 하지만 그들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줬는데 당대표라고 그걸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봉길 의사님 기념식에 과거 현역 아나운서 때 매년 가서 사회를 자원봉사로 봐주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억울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제 교체가 됐던 네 분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특별히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공관위원장을 아침부터 밤까지 설득을 해갖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 공관위원장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양반이 이전에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쳤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필요 없다 하고 저는 오늘 60분 가까이 투표에 참석했는데 그분 중에 13분만 찬성표를 던져주셨습니다. 참으로 소중하죠. 그분들 중에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오전 11시 좀 넘어서 한 분은 1시쯤 다 돼서 이동 중에 있는데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그래서 예, 준비됐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도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가소로운 자들이 그걸 또 권력이라고 자기의 직근을 갖다 박으려고 그런 모습들에 저는 물러서기 싫었습니다. 내가 16년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물러남에 있어서 제가 16년 국회의원 생활하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과 국민에게 자그마한 봉사를 하고 나간다고 생각하고 정말 맑은 마음과 깨끗한 정신으로 일을 맡았는데 제가 그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정말 권력 같지도 않은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에게 저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시, 1시에 받았던 저를 염려해 주는 당원분의 그 염려 속에서도 저는 오늘 선거인단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이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3일 전부터 준비는 해왔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 할 것이라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이 저는 조금도 안타깝지 않습니다. 우리 당직자나 혹은 저랑 가끔 보는 기자들은 너는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 얘기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표직을 그만두는 거는 그저 2달 먼저 그만두는 겁니다. 그리고 5월 말에 저는 호련히 당대표직을 물론 그 전에 합당을 완성시키고 떠날 그런 마음의 준비는 늘 되어 있었습니다. 나쁜 얘기는 안 하려 합니다만
이런 오해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통합당의 어떤 고위 당직자가 한선교가 이 선거에서 잘 돼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은 그냥 뭉개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미래한국당 당원 당규에 물러나게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그 회의 내용을 어떤 국장을 시켜서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참 가소롭죠. 참 가소롭습니다. 국회의원 몇 개월도 안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당대표를 떠나면서 왜 인간이 자기가 꿈꾸던 그 길이 막혔는데 왜 사람이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도 며칠 제가 언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제가 저 통합당과 합의를 얘기를 안 하고 무슨 비례 명단을 만들었다. 제가 불화의 원인처럼 이렇게 것이 있어도 저는 아마 거의 한마디도 안 했을 겁니다. 왜? 저로 인해서 당의 분란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이번 총선이 망하면 안 되니까, 실패하면 안 되니까 4년 전 2016년 20대 총선처럼 당내 분란으로 우리가 다시 저 좌파 정부에게 과반수를 넘겨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런 충정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당의 승리를 위해서 저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을 왜 해줄 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사퇴시키는데 성공한 분들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멀쩡히 좋은 직장에서 멀쩡히 대학 강단에서 멀쩡히 좋은 자리에서 일을 해오던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진짜 어떤 분은 6분을 찾아갔고요. 3번 찾아간 거는 그냥 보통입니다. 어제 새로 고쳤던 명단을 고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고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명단은 고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어떤 세력들은 자기들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끼워넣고 싶은 인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4월 15일까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분 적어도 20번 안에 들어가는 명단은 정말 바꾸면 안 돼요. 그것까지 바꾼다면은 저는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그분들은 자기 가족이 말리는데도, 자기 직장이 말리는데도 저를 믿고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절대 바꾸지 않길 바라고 그러길 기원하겠습니다. 할 말은 참으로 많지만 4월 15일 지나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디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 서로의 욕심을 버리고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기부터 버리고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국회는 5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